천재들의 도시 이태리 피렌체입니다. 우산을 든 남자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우산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재밌는 작품이 우리를 맞아주고 있는 이곳은 피렌체 북동쪽에 있는 동네 캄포디 마르테입니다. 간지나는 돔도 미끈한 조각상도 하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무슨 피렌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피렌체 맞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벨기에의 작가 장 미셸 포롱의 2002년작 우오모 델라 피오짜, 영어로는 레인맨입니다. 중절모를 쓰고 레인코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비를 막으려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 우산이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대략 난감한 상황인데요. 위트있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우산과 비의 무한반복 아래 놓인 남자가 시지프스 같아 보여 노답입니다. 거기에 무표정한 남자의 얼굴은 측은함마저 들게 하는데요. 작품이 워낙에 독특하고 눈길을 끌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로터리 한가운데 있다 보니 부주의한 운전자들이 구경하느라 한눈을 팔다가 작품을 들이받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2015년에는 작품을 아예 두동강에 내버리는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후에 받침대를 더 튼튼하고 높게 만들고 밤에는 조명을 더 밝게 비추는 조처를 했다고 합니다. 작품이 설치된 동네 캄포디 마르테는 우리에게 익숙한 피렌체와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 곳입니다. 피렌체 중심부 우리가 잘 아는 두오모에서 피렌체의 북문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짜 체사레 베카리아를 지나 30분 정도 걷다 보면 나오는 관광객 1도 없는 거주 지역인데요. 진짜 피렌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우린 이곳 피렌체에서 어마어마한 건물의 지붕을 해얹고 인체의 미를 완벽하게 표현한 천재들의 얘기를 마치 내가 천재라도 된 듯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 천재들의 도시 앞에 우산을 들고서도 비를 맞고 있는 레인맨의 모습이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온갖 기술 혁신과 첨단 문명 속에서 정작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천재들의 도시, 하지만 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비를 맞고 있는 작품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곳, 여기는 피렌체입니다. 볼로냐입니다. 한 달간의 밀라노 일정을 정리하고 좀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려고 와 있는데 또 지난 주말에 피렌체에서 공공미술 관련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냅다 기차 잡아타고 또 가봐야죠. 피렌체에 도착을 했는데 또 비가 오네요. 이게 언제부턴가 제가 피렌체만 오면 비가 오는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사실 피렌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올 때마다 비가 오는 거 보니까 피렌체도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아나 봅니다. 에마누엘레 지아넬리의 최신작 콜프 17입니다. 현재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 급기야 피렌체 시장은 지난 주말 5월 중순까지로 예정된 전시의 조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또 혹시 치워버릴까봐 냅다 왔습니다. 딱 보면 두 사람이 넋이 나간 채 두오모를 올려다보며 감탄하고 있는 피렌체에서 흔한 관광객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까 눈에 VR 가상현실 장비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찬란한 문화의 꽃이 만개했던 르네상스의 핵심, 피렌체의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자존심의 끝판왕, 오늘도 수많은 여행자들의 심장을 후벼 파는 레알 감동의 랜드마크 두오모 앞에서 정작 가상현실을 보고 있다는 설정인데 현재 인간이 얼마나 기술 의존적인가 아주 무섭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 가상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두오모의 신성함과 역사적, 전통적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불만을 늘어놓는가 하면 이거 은근히 까는 거 아니냐고 피렌체의 정체성을 해친다며 당장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인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산 로렌초 성당인데 보시는 작품은 와처, 감시자입니다. 눈에 마치 쌍안경 같은 것이 달린 사람이 교회 종탑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교회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누가 누굴 감시하냐, 이젠 우리가 교회를 감시하겠다, 뭐 이런. 이 자리에는 2023년 같은 작가의 미스터 아르비트리움이라는 작품이 설치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때도 남자의 중요 부분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 교회 옆에 떡하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작품은 아예 중요 부분이 더 노골적입니다. 교회를 까는 데다 노골적 나체라니 뭐 입장에 따라 열받을만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얘는 또 뭔지?
참 쉽지 않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테마파크입니다. 당시의 문화유산들을 깔아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먹고 사는 도시지만 반면에 새로운 시도, 동시대 미술가들의 굵직한 전시들 역시 쉬지 않고 열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런 대립이 피렌체를 박물관 속 16세기 르네상스의 죽은 도시가 아닌 21세기 우리와 함께 숨쉬고 대화하는 살아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기 철거할까봐 뷰를 뚫고 급하게 왔는데 소개해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게 과연 계획대로 5월 중순까지 살아남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거워 보입니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세히 보니 머리에 이고 있는 것도 사람이네요. 세계도시 길바닥에 널려있는 멋진 공동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오늘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는 다비드나 우피치 미술관, 두오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 같은 생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도 넘쳐나는 곳이 이곳 피렌체인데요. 오늘 작품은 그중 하나인 이태리 출신의 작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1981년작 디에트로 프론트입니다. 영어로는 턴어바웃, 우리말로는 방향 전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공공미술 작품들이 그렇겠지만 이 작품은 특히 설치된 장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르타 로마나라는 13세기에 지어진 피렌체 남쪽의 성문인데요. 우리로 치면 남대문이라고나 할까요? 지금은 공항이나 기차를 통해 피렌체로 오고 가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피렌체를 찾기 위해 주로 통하던 장소로 로마로 가는 길이 바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명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이 하나는 로마를, 하나는 피렌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피렌체에서 시작한 르네상스가 세계로 나아갔고 그것은 근대성이 되어서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는 의미라고 작가는 말하는데 제 부족한 머리로는 뭔 소린지 좀 아리까리하고 글쎄요 뭔가 나갔다 들어왔다 교류가 있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반복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두오모고 다비드상이 서 있는 베키오 궁과 우피치를 지나 베키오 다리를 건너서 아르노강 남쪽으로 한 20분 정도 걸으시면 폴타 로마나와 작품 피에트로 프론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하시면서 아르노강 남쪽으로는 잘 안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폴타 로마나로 가는 길인 비아 로마나 주변에는 비교적 관광객들로 붐비지 않으면서 로컬 분위기를 흠뻑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쩌는 식당과 술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리 출신의 작가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이태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아르테 포베라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아르테 포베라는 이태리어로 가난한 예술, 빈곤 예술을 뜻하는데 바위나 나무, 유리, 헌 천조가리 등의 빈곤한 소재들을 가지고 인위적인 손질을 최소화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가 아닌 감각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르테 포베라의 작품 스타일입니다. 깎다 마른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지금 보시는 작품 디에트로 프론트도 뭔가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게 피렌체 하면 떠오르는 티 하나 없는 뽀얀 대리석을 물 흐르듯 매끈하게 깎고 다듬은 작품들과는 거리가 먼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옛날 르네상스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역사 공부라도 하듯이 900여 년 전 작가들과 작품의 이름만 달달 외우고 그것이 마치 르네상스와 예술을 이해하는 듯한 잡벅에 빠져서 르네상스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피렌체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서 나가는 모습과 들어오는 모습, 과거와 현재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작품 디에트로 프론트가 900년 전이 아닌 오늘 저에게 르네상스는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것만 같아 그 대답을 찾느라 한참을 떠나지 못한 채 작품 주위를 서성였습니다. 사흘 만에 피렌체에 다시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제가 피렌체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안 온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팔라토 스트로치 중정에 설치된 작품 살짝 보여드렸는데 요즘 가장 핫한 바로 그 누님 트레이시 에민입니다.
근데 이분 작품이 자신의 성적 경험, 그것도 좀 난감한 상황들 위주로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설치 작품은 바로 I followed you to the end. 그냥 번역하면 난 너를 끝까지 따랐어, 대충 이럴 것 같은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작품을 보면 하체를 뒤에서 본 형상, 그리고 엉덩이가 높이 들려있는 자세, 이걸 제가 막 직접적으로 설명하긴 그렇고 트레이시 에민의 다른 작품 두 가지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네, 좀 감이 오시는지.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 I followed you to the end는 난 너를 끝까지 따랐어가 아니라 나 네가 하자는 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만 그놈이 재미만 보고 떠나가 버린 거죠. 온갖 짓을 다 했던 자신의 침대, 관계했던 100명이 넘는 남자 이름이 새겨진 텐트, 뭐 대충 이분 작품 스타일이 이런데요. 이번이 그녀의 첫 번째 이태리 전시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전시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르네상스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남자만의 역사에 여자는 도대체 어디 있었는데? 라는 질문으로 역사학계, 특히 르네상스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버린 역사학자 조앤 켈리는 걸작 논문 여성에게도 르네상스가 있었는가에서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 부흥이란 남성 부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곳 피렌체는 남성 우월주의의 끝판왕이었는데, 또 피렌체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작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놓고 르네상스에서의 일타 강사 찰스 댐시는 보티첼리의 작품 세계를 다룬 명저 사랑의 묘사에서 비너스의 탄생을 메디치가의 신부감 모집 요강 정도로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의 본진 이곳 피렌체에 콘돔과 피 묻은 속옷, 술병이 나뒹구는 때가 찌든 침대 위에서 누더기가 된 엉덩이를 하늘로 쳐든 채 천사들의 시중에 실크를 걸치며 조개 껍데기 위에 우아하게 서 있는 비너스를 도발하는 것 같은 게 묘한 쾌감마저 듭니다. 섹스 앤 솔리튜드, 섹스와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7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가는 길에 그래도 왔으니까 분위기 파악할 겸 세뇨리아 광장에 쓱 한번 가봤는데, 우와 대박, 이게 뭡니까? 토마스 제이 프라이스의 작품이 이걸 피렌체에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완전 초대박입니다. 이게 엊그제 왔을 때만 해도 없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타임 언폴딩이라는 작품인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성이 저 멀리 다비드와 대조되는 상황이 완전 압권입니다. 참고로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 이곳 피렌체 한가운데 세워진 게 60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니까 따로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렌체 미워할 수가 없어.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은 아프리카계 여성이 열심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피렌체 아이돌 다비드상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출신 작가 토마스 제이 프라이스의 2025년작 타임 언폴딩입니다. 이 작품은 영웅이나 신화적인 인물을 주로 다루어온 시뉴리아 광장의 기존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캐주얼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광장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습니다. 화려한 받침대 위에 모셔진 다비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힘과 신화, 남성미를 상징한다면 타임 언폴딩은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신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위인도 아닌 그냥 우리들 중 하나입니다. 작가 토마스 제이 프라이스 요즘 상당히 뜨고 있는 분입니다. 1981년 런던 출신인데 공공미술에서의 영웅주의 탈피, 그러니까 시인, 위인, 성경 속 인물 같은 건 이제 그만 좀 하고 우리를 표현하자 뭐 이런, 여기에 주로 아프리카계 분들을 모델로 하는 게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과 맞물리면서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피렌체 유력 언론 더 플로렌티네가 사람들과 한 인터뷰를 보면 베키오니, 우피치니, 다비드니 하는 모든 것들을 관심 없다는 듯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 기발하다고 하는가 하면, 피렌체의 신화적 형상과는 반대로 스마트폰을 통해 미래와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근처 노베첸토 미술관에서 같은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데 9월 중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세르지오 리살리티는 피렌체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하는 도시인데 600년 만에 역사적이거나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현대의 젊은 여성이 이 상징적인 광장에서 중심 무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전통을 그저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시대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려는 피렌체의 노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피렌체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우피치나 아카데미아 같은 미술관을 먼저 떠올리면서 메디치가 어쩌고 미켈란젤로가 저쩌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아는 척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렌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현실에 반영하는지는 관심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여인이 찬란하고 화려한 르네상스의 유산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 그 모습을 통해 르네상스가 600년 전 있었던 그저 아는 척하기 좋은 얘기거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는 곳, 여기는 피렌체입니다.